네, 다행입니다. 원래 제가 이사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제가 원래 살던 집 앞동으로 이사 온 거예요. 어, 그, 저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으로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월세를 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월세, 시작 5시요. 강의 시작은 5시입니다.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집 전세 살던 분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나가고 쉽게 전세는 안 구해지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내보내고 저는 들어와서 지금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저희가 여기가 지금 평택 있잖아요. 그 평택이라는 지역에서 임장을 한참 막 다닐 때 여기서 조금 내, 내 거를 갖고 싶은데 또 이 동네에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매수를 하고 전세를 세팅을 하면서 나도 이 동네에 한번 살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월세로 지금 살고 이제 기간이 끝나서 내보내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내보내면서 저는 또 여기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을 되게 쉽게 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었어요. 엄청난 어려운 과정이. 어,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것도 다 진짜 배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한 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와 진짜 경험을 엄청 많이 하게 돼서 제가 맨날 우리 투자 이제 공부 많이 하시고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빨리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잘 드리는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도 또 경험치가 많이 쌓이는구나 해서 이거 거의 막 강의에 그런 한 챕터가 나올 정도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최근에. 아주 흥미진진한. 네,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또 너무 재밌는 일도 만나고 결국에는 그 시기들이 다 결국 지나가니까요. 어, 요새 이렇게 어려운 부분 많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투자를 하고 지금 마음이 힘든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다 잘 지나가니까 조금 버티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간 자료 보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치 월간 자료가 나와서 월간 자료 조금 더 추가로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BC, 제가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제가 왜 세팅을 제대로 지금 추가금을 결제를 해서 100인 이상 제가 지금 최대 500인까지 쓸 수 있는 줌으로 변경을 해놨는데 지난주에 왜 100인에서 자꾸 사람들이 튕겨서 못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들어와 봐야 100명이 들어오는지 넘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중간에 사람 100을 모으려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했는데 오늘 이제 들어오시는 거 상황 봐서 만약에 이제 안 되면 줌에 이제 얘기를 하든지 해야죠 뭐.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KB 주간 시계열 자료고요. 지금 논산 하나만 상승 지역으로 0.16% 지금 떠 있는 상태고 전세는 이번 주도 상승이 없습니다. 시장은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아직 이렇게 시계열상으로는 드러나는 게 없고요. 맞다. 오늘은 잠시만요.
포스팅 하나를 보고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혹시 이상우 애널리스트 아세요? 이상우 아시는 분 일 한번 쳐주세요.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돼 있다고요? 다시. 지금은 되신다고요? 네. 지금 이상우 아시는 분 한 5분 정도? 다른 분들은, 조금 더 있으시죠? 되게 유명하신 분 중에, 이상우라는 분이 계세요. 네. 여기 지금 이상우 애널리스트 블로그인데, 블로그만 보면은 약간 맛집 블로그처럼 보이고, 이제 워낙 먹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계속 먹는 거 많이 올려주시는데, 어, 부동산 쪽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한번 블로그 서로 이웃 하셔가지고 글 좀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링크는 제가 지금 KB 시계열 방에다가 바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좋은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료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이제 올라오는 포스팅 정도 계속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분은 이제 KBC 계열하고 한국부동산원 가지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2주에 한 번 정도씩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글 올려주시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KB 데이터 전국 하락률 0.36 지난주와 같았고, 하락세가 주춤하는 듯이 했지만 상승 전환까지 아직 멀었다는 신호를 지금 강하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은 마이너스 0.38로 전주보다 하락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두 기관이 발표하는 수치가 비슷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비슷한 결과에서 결과가 공정의 조건이라는 쌤, 화면 공유 안 됐어요. 화면 공유가 왜 안 되죠? 지금도 안 됐어요? 이 블로그 화면이 공유가 안 됐다는 건가? 잠깐만요. 뒤 화면으로 나오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옆에 컴퓨터를 더 켜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보면서 할게요. 네. 자, 이상우님 다시 여기는 앞에 읽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KBC 계열이라는 거를 보고 있지만요. 또 한국 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또 일주일에 이렇게 자료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기관이 서로 자료를 발표하는데 자료 내용이 조금씩 다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또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거든요. 한국부동산원은 아무래도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에 조금 그 당시 국가 권력을 가지고 계신 쪽에서 원하는 내용을 조금 같이 집어넣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시계열 쪽이 조금 더 공정한가? 아니면 한국부동산원 쪽이 조금 실제랑은 조금 다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게 정답이라는 말은 참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다른 결과치가 항상 나오고는 했는데 이번 주는 수치상으로는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뭐 이상우님 말씀으로는 결과가 공정해졌군이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는다. 네. 서울은 마이너스 0.36으로 전주보다 하락폭 커졌고 부동산원 수치로는 마이너스 0.26 기록하면서 전주보다 소폭이나마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네, 지금 KBC 계열상으로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 수치상으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곳은 서울이다라고 지금 이상우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인기 지역 중심으로 지난주 대비 대폭 개선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개선은 송파와 용산에서 나타났는데 수치 개선 폭은 KB가 부동산원보다 단연 크다. 반면 과천, 이번 주 지금 KB 시계열상으로 보면 과천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과천은 지난주 대비 대폭 악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주간 1%가 넘는 하락을 보인 것이 맞나 싶을 정도. 네. 지금 이번 주에 KB와 부동산원의 수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바로 과천이다라고 하셨어요. 동대문구 역시 큰 폭으로 하락률이 완화되었는데 웬일인지 종로구는 또 크게 악화되었다. 근처에 이렇게 있어도 서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 역시도 매우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과거부터 종로구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가격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었는데 하락폭이 매우 커지면 그건 역시 어색하게 다가온다. 자, 금주 데이터에 따르면 거의 보합에 지금 다다른 지역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송파와 강동이고 네, 시장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의 하락률이 크게 개선되었고 지금 안양, 시흥, 구리 이런 지역들은 저렴한 주택들이 상당히 많고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금액 제한이 있는 경우에 유심히 봐야 되는 지역이다. 자, 이러한 흐름은 평택과 수원, 그다음에 수원 영통, 수원 팔달에서도 조금씩 확인이 된다. 자, 수도권 남부에서는 하남과 성남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두 서울과 인접한 곳. 자, 안산, 인천 역시 하락폭은 컸지만 지난주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자, 이 같은 흐름은 광명과 부천에서도 확인되고 모두 지금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서 하락폭이 지금 축소가 되면서 보합 상태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고 있다. 자, 수도권 북부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데 지금 서울과 먼 곳들에서 개선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고향은 부진해지고 그리고 특이하게 조금 다른 흐름을 함께하는 곳이 노원구 마이너스 0.87%, 그 다음에 양주 마이너스 1.01%로 지난주보다 부진해지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우 애널리스트님 글을 한번 이제 또 즐겨찾기 해놓고 서로 이웃추가 해놓고 한번 쭉 보시는 것도 네, 추천을 드립니다. 공유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풀고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이번 주 금주 지금 상승은 논산만 나타나고 있고 지금 하락으로 좀 전에 읽었다 왔던 과천이 지금 매매, 전세 모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률이 보이고 있어요. 매매는 마이너스 1.31인데 전세가 한 주에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되게 큰 숫자로 지금 과천 쪽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자, 금주 매매 하락 지역 과천, 그 다음에 인천, 동구, 그 다음에 양주, 용인 처인구, 종로구, 서울 중구, 대구 남구, 창원 마산 합포구, 군포, 노원구 이렇게 10위권에 있는 그 하락 지역들이 수치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이번 주 했고 그다음에 전년 말 대비는 지금 이제 2월 말이잖아요. 2월 말인데 연수구는 와, 2달 동안 마이너스 6.41%. 네, 엄청 큰 수치의 하락을 2달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광명, 인천 서구,
자, 안산 단원구, 일산 동구, 서대문구, 창원 성산, 계룡, 안양 동안구, 그리고 의왕시까지 해서 전년 말 대비 하락률 상위 10% 안에 지금 창원 성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다 수도권이 계룡까지 2개 제외하고는 다 수도권 쪽에서 전년 말 대비 하락이 굉장히 센 상황이고요. 전세 쪽을 보면 전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과천이 마이너스 2.09%, 그 다음에 대구, 남구, 양주, 동작구, 강동구, 울산 북구, 일산 서구, 안산 상록구, 부산 연제구, 창원 의창구. 네. 이렇게 이번 주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년 말 대비했을 때는 일산 동구 2달 동안 마이너스 11.71%, 자, 안산 단원구 마이너스 11.37%, 1년에 이만큼 나와도 큰 수치라고 막 얘기하는 정도의 수치인데요. 2달에 지금 마이너스 11%, 되게 진짜 하락이 엄청 크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양주 마이너스 10.57, 인천 연수구 마이너스 10.37, 화성, 과천, 강남구, 용인 처인구, 인천 서구, 용인 수지구. 아직 저도 여기서 이제 못 가본 임장을 못 가본 지역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냥 이런 지역들 좀 챙겨서 좀 빨리빨리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매매 증감. 네, 지금 이번 주 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 0.36, 지난주하고 동률로 마이너스 0.36의 하락 수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지난주 마이너스 0.30에서 마이너스 0.36으로 조금 더 하락이 이렇게 하락률이 높아진 상황이고, 서울에서는 노원구, 종로구, 중구, 강남, 강동구, 그다음에 관악구, 송파 이런 쪽은 좀 색이 조금 옅어지고, 자, 부산은 마이너스 0.36으로 해운대구 상황이 안 좋고, 대구는 마이너스 0.47, 대구 남구, 인천은 마이너스 0.57, 지금 인천 동구 쪽이 굉장히 안 좋고 이번 주에, 광주 마이너스 0.42, 대전 마이너스 0.41, 울산 마이너스 0.28, 그리고 세종시가 마이너스 0.34, 경기도는 마이너스 0.44고요. 그 다음에 과천시, 아까 보고 있었던 과천시 마이너스 1.31, 양주 마이너스 1.10, 강원도는 거의 색이 다 빠지고 마이너스 0.1, 충북 마이너스 0.36, 충남 마이너스 0.22, 지난주에는 이렇게 색이 조금 들어와 0.2 단위에서 우리가 색을 칠해주니까 색이 들어와 있었는데, 색은 빠졌지만 그렇지만 상승 숫자가 나타난 지역으로 논산이 나왔고,
전라북도 마이너스 0.16, 전라남도 마이너스 1.11, 경북은 마이너스 0.1, 경남 마이너스 0.26, 제주도 마이너스 0.19, 지금 매매 쪽 상황이었고요. 자, 전세, 전세는 지금 전국 숫자가 마이너스 0.41로 1월 달에 마이너스 0.9까지 갔다가 0.76, 0.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41로 수치가 조금씩 하락이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서울 마이너스 0.52, 서울은 지금 강남구와 강동구 쪽 전세 상황 굉장히 안 좋고 동작구 좋지 않고, 자, 부산은 마이너스 0.37, 대구 마이너스 0.67, 대구에서는 대구 또 남구 상황 똑같이 매매 쪽하고 비슷하게 남구 쪽 안 좋고, 인천은 마이너스 0.52, 광주 마이너스 0.26, 대전 마이너스 0.25, 울산 마이너스 0.45, 자, 세종은 마이너스 0.30, 자, 경기도는 마이너스 0.49로 경기도도 아주 악화되었던 게 조금씩 뭐 나아지고는 있네요. 자, 0.49로 경기도에서는 일산 서구, 그리고 지금 네, 이 과천이 지금 2.09, 그리고 양주 마이너스 1.46, 강원도 마이너스 0.09, 충북 마이너스 0.31, 숫자가 지금 딱 100명이 됐는데요. 101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또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걱정되네. 자, 충남은 마이너스 0.34, 전라북도 마이너스 0.33, 전라남도 마이너스 0.04,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로 전라남도 전세 상황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경북 마이너스 0.06, 경남 마이너스 0.36, 제주 마이너스 0.11로 지금 매매 전세 쪽 상황을 봤고요. 전국 매도자 동향을 보면 지금 이번 주에 20.8로 치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21점 갔다가 20.8 정도, 서울은 25.3, 대구 10.4, 대전이 18.3이고, 네, 지난주와 같이 지금 세종은 매도자 우위 지수에서 매수 우위 지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19를 넘어서 30, 39, 52까지 갔다가 51까지 잠깐 내려갔고 다시 47.9로 매도자 우위 지수가 세종 쪽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또 못 들어오시네. 왜 이러지? 네, 수도권
그 다음에 경기도 19.9, 강원도도 조금 높죠. 수치가 36, 충북, 충남, 그리고 경상, 네. 전세 수급 지수까지만 주간 시계열 자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수급은 지금 68.9, 네. 주간 시계열 자료 이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통계표, 자, 종로구 거래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최근 홍파동 대단지 아파트에 월세 낀 매물이 급매로 거래되면서 매도 의사가 있는 집주인들은 지금 매도 호가를 낮추어서 내놓고 있고, 오늘 조금 모습을 보였던 동작구 매수 대기자들은 추가 조정을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전화 문의만 있고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단지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흑석동과 상도동, 사당동 대단지들의 급매물이 거래되며 매매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아, 여기 지금 통계표 화면이 지금 또 안 보이신다고? 네. 지금 종로구, 좀 전에 종로구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동작구, 그 다음에 경기도 군포. 지금 6억 이하 물건에 대한 문의가 활발했는데 초급매물이 조금 소화된 정도고, 매매가가 추가 하락하면 매수하려고 한다며 매도 후 월세로 갈아타려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 금주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삼본동 및 일대 단지들의 매매가가 지금 하락을 했고, 인천 동구 매수 문의는 없고 새 아파트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 집주인들이 많다 보니까 구축, 급매물이 하나둘씩 늘고 있고, 금주는 송림동과 송현동에 매매가 하락세를 보이고, 저는 화면 공유 보이는데 제가 화면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혹시 화면 공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통계표 부분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오케이 해주실래요? 네. 그 다음에 인천 동구 매수 문의 거의 없는 편인데, 네, 부산 해운대구 입주 물량 많아 매물은 쌓이는데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고, 지금 고점 대비 30% 이상 낮춘 급매물만 간헐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예, 본인이 사는 지역, 비슷한 지역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시계를 읽다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딱 이렇게 참 있죠. 저도 제가 이제 뭐 매물을 갖고 있는 지역이 나온다거나 하면 더 자세히 보게 되고 그렇게 돼요, 항상. 창원, 마산, 하포구. 지금 창원 교방동에 있는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이 8월 입주를 준비하려는 매물 증가하고 있는데 매수 대기자들은 여전히 관망 중으로 거래가 한산하고, 그 다음에 전세. 자, 서울 중랑구 이동 수요가 없어 전세 매물 쌓이고 있고요. 만기 도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때문에 임대인들이 가격을 내리고 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저기 어느 분이 좀 이렇게 메시지 좀 제 단톡방에다 좀 써주시겠어요? 선생님이 100명 이상으로 맞춰놨는데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100명 이상 못 들어오고 있다고. 네, 다시 잘 맞춰놓겠다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아, 근데 이게 100명이 들어와 봐야지 제가 세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1월 달에는 100명 이상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답답하구만요. 줌은 또 이게 좀 불편한 게요. 외국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막 네이버나 이런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데 이 구글 이런 쪽하고 연결된 쪽이 뭔가 되면은 막 매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자, 안산 상록구 거래는 매우 한산하고 재건축 지역에 저렴한 월세 정도만 거래가 되고 있고. 자, 인천 계양구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아. 이거 진짜 우리 KBC결 들으시는 분들은 작년부터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인천 입주 물량 많다고. 대구 입주 물량 많고. 인천 입주 물량 많아 전세 매물이 여유가 있고 호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신축으로 이사하려는 매도인과 임차인들이 많아서 구축 물량이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 봄 이사철 앞두고 이사 수요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1월부터 입주한 거제동, 쌍용 더 플래티넘, 거제 아시아드. 네, 우리 이제 임장 다니다 보면 맨날 그 얘기 하는데요. 아파트 이름 왜 이렇게 길어? 아우 진짜 이 길고 이거 외워지지도 않고 쌍용 더 플래티넘, 거제 아시아드. 네, 전세 물량 많아서 가격은 약세고 그 아파트 이름 제일 긴 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23장가 막 이래요. 진짜 이거 진짜 어려워요. 청주, 청원구와 인접한 지역의 신축 아파트 입주로 전세가격이 낮아지면서 기존 단지들의 전세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 금주에는 율량동과 주성동, 오창읍 일대 전세가격이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주간 보도자료 하면은 그냥 바로 올라오네. 네. 주간 보도자료.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시계열에서 수치로 봤었던 거를 보도자료에서 말로 한번 다시 쭉 풀어주는 거죠.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 지금 마이너스 0.36%, 그다음에 전세는 마이너스 0.41%, 서울 매매는 마이너스 0.36%.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는 마이너스 0.36%, 전세는 마이너스 0.41%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지역별 아파트 주간 변동률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몇 번을 거쳐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0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0선이 여기에 있고 이거는 변동률이야. 지난주에 비해서 얼만큼 변했나. 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아래로 있으면은 우선은 수치상으로 전주 대비 하락을 하긴 한 거예요. 전주 대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전주 대비 많이 하락했냐, 조금 덜 하락했냐. 그런 이 표를 보고 이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상승으로 바뀐 건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도 0 아래야. 0 아래기는 하지만 근데 그래도 변동률이 계속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전주 대비했을 때. 근데 지금은 전주 대비해서 살짝 이렇게 노란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그 다음에 전국은 0.36으로 이렇게 동률로 그래프가 나온 거고요. 자, 주간 변동률이 제일 안 좋은 곳, 그러니까 인천 마이너스 0.57, 대구 마이너스 0.47, 서울은 전주 대비 마이너스 0.36 하락하면서 조금 주춤한 상황. 종로, 중구, 노원구 쪽이 지금 매매 가격 상황이 좋지 않고요. 경기도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44, 인천은 전주 대비 마이너스 0.57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양주, 용인, 처인구 쪽 매매 가격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 네, 요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0이 여기에 있고 0선 대비했을 때 전주 대비 하락을 많이 한 주도 있고
조금 덜 하락을 하고 있는. 자, 전국 전세 가격 변동률에서는 대구 상황이 제일 좋지 않고,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전세 서울에서는 동작 마이너스 1.25, 그다음에 강동 마이너스 1.06, 전세는 마이너스 0.49 하락, 인천은 마이너스 0.52 하락을 진행했습니다. 과천 마이너스 2.09. 지지난주 한 3주 전에 제가 왜 과천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도 해드렸잖아요. 과천 임장 가보세요. 이렇게 진짜 하락이 전세 매매 다 센 애들은 가서 직접 보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물론 당연히 뭐 공급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천은 임장하기 굉장히 공부하기 되게 좋은 지역이거든요. 초보자들 수준에서. 왜냐하면 지역이 작아. 근데 그 노선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싹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좋은 동네가 너무너무 좋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쭉 걸으시면서 과천 임장을 빠른 시간 내에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자, 서울 25.3으로 매수자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지금 침체 상태고요. 네. 여기 주간 보도 자료 이 정도로 저희 지난주에 금요일 날 아마 부자유왕님이 자료를 파일로 해서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렸었는데요. 자료 올라오면 바로바로 다운받아가지고 직접 또 눈으로 보시면 좋고, 자, 월간 자료는 제가 다운받은 거 다시 올려놔 드릴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빠르게 월간 자료를 조금 같이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 달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여기 지금 월간 자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볼 탭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빨리 보도록 할게요. 지금 2022년 1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격 지수를 100으로 맞춰놨다라고 생각했을 때 2022년 1월이 100이면 현재 2월은 93.6이래요. 많이 떨어졌죠. 작년 1월 대비했을 때 지금 이거 되게 큰 폭으로 조금 떨어지기는 한 거예요. 거기다가 잘 보시면 1월에 100이었어. 그러면 2월에는 100.1, 그 다음에 100.3, 100.5, 100.6, 100.6까지 갔다가 100.6부터 계속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93.6까지 뭐 10억 가던 아파트가 9억 3,600 정도가 된 수준으로 금액이 매수가 많이 빠졌다. 물론 지수가 바로 이렇게 금액이랑 연결을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폭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표를 보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네. 과거 가격으로 보면 1986년에는 1억 2,600이던 게 2022년에는 10억이 됐다. 이 중간에 분명히 상승과 하락의 시간이 반드시 있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시간과 함께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2007년에 샀어도 100, 지금 2007년에 샀어도 93.6이고 이 시기에 사서 이 시기가 된 사람들은 이때가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거지. 그렇죠? 몇 년 전에 이렇게 샀어도 61.7이고요.
2019년에 탔어도 73.6이에요. 뭔가를 되게 지금 이만큼의 하락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막 가슴을 졸이고 막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0도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막 힘든 상황인데 상승은 엄청 더 컸어. 몇 년 전에.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월 대비 증감률. 1월 대비 2월에는 마이너스 1.20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 지금 이때 1월 달이 마이너스 2.09로 가장 크게 하락이 전월 대비 진행이 됐었고 네. 이 월간 시계열 표는요 가지고 서울 이렇게 앞에 있는 자료라고 해서 서울 자료만 보시는 게 아니고 뒤에 다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각 지역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이라든지 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눌러가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산은 100이었던 게 100.8까지 갔다가 지금 95.1 수준으로 지금 매매 가격 지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 대구는 100이었던 게 90. 수치상으로는 지금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빠져 있고, 인천은 89.2, 100이었던 게 89.2 수준이고, 광주는 98.6, 많이 안 빠졌죠. 생각보다 광주는 거의 크게 변동이 지금 없는 상태고 대전은 90.5 울산 100이었던 게 95.2 서울만 보는 게 아니고 수도권을 합쳐서 봤더니 100이었던 게 91.3 경기도 90.5 강원도는 103.8 100이었던 게 쭉 올라가 가지고요. 100.5 105.5 105.7 105.4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내려가기는 했어도 강원도는 지수값으로 봤을 때는 103.8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락하락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다른 지역은 또 같이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지역 한 지역을 살펴보면 사실은 각각은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계열 자료 볼 때 뒤까지 조금 다 이렇게 눌러가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충청북도는 100이었던 게 97.9 정도 수준으로 충청남도 97.5 전라북도 100이었던 게 103 전라남도 96.3 경상북도 99.4 경상남도 98.6 제주도는 102.8 네, 지역 비교예요. 이거는
2023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한 달 동안 얼만큼 많이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지 자,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 이 줄이 영선이고 이 줄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수치상으로 플러스 방향,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인데 전체가 다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쭉 가 있고 지금 여기 우리 논산 하나만 플러스 방향의 0.05로 한 달 동안 상승 쪽에 있고 제일 그냥 이 표로 보면 그냥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지 이게 그냥 한눈에 보여서 되게 편하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강북구 마이너스 2.76, 서대문구 마이너스 2.53, 2 넘는 것들만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연제구, 부산, 그 다음에 대구, 중구, 그 다음에 연수구, 서구, 그 다음에 고양시, 일산 동구, 안산 단원구, 용인 수지구, 그 다음에 하남시, 충남 계룡시, 그리고 창원 성산구 쪽이 한 달 동안에 조금 하락을 많이 진행을 했던 이게 저희가 아까 뭐 시계열 자료에서 주간 시계열 자료에서 뭐 누적분에 있는 매매 지역 이렇게 하락률 숫자 강했던 거 이거는 두 달치고 좀 전에 본 거는 한 달 동안 네,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자, 매매 가격 종합 지수 보면 전국 좀 전에 여기 봤던 이 수치를 기간 비교해서 봤던 각각을 봤던 이 이제 지역 수치들 전국이 지금 22년 1월에 100이었던 게 현재 95.8 수준으로 네, 서울은 96.7 수준으로 각 구별로까지 쭉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좀 시간 되실 때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전국을 이렇게 훑는다. 그런 기분으로 시계열 자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금리가 막 계속 끝간데 없이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이제 동결 수준으로 잠깐 금리 이제 인상이 이제 멈춰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시장은 되게 또 빠르게 반응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좀 끝도 없이 월세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았던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조금씩 전세가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거의 막 없어지는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 지역도 있고 급매로 나와 있는 그런 전세가 좀 사라지고 있기는 하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KB 아파트에 있는 여기 이제 월세 지수를 보면 2022년 1월 100이었던 게 월세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5.9로 월세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KB 월간 자료 볼 때 월세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료가 없던 자료가 하나씩 생기면 이제 자료 수집이 전국으로 아직 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월세 지수 자료는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인천까지 수도권 자료까지만 체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점점 늘어나요. 이제 자료가 중간중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프로테크 사이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KB도 그렇고 자료가 이제 계속 이제 뭐 아이디어를 내면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보강하자라고 하면서 자료들이 계속 더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월세 지수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는 PIR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 돈을 내가 받은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집 사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네, 나오는 그런 지수거든요. 만약에 집값이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이야. 근데 집값이 1억이야. 라고 하면 PIR 지수는 몇이 될까요? 네. 내가 연봉이 1,000만 원이야. 하나도 안 쓰고 그걸 다 모아서 집을 산다. 근데 집값이 1억이다. 라고 하면 PIR 지수는 네, 1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지수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 분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1에서 5분위까지 예, 분위가 들어가 있는데 자, 사람들의 연봉 단위를 20%씩 끄는 거예요. 최고 연봉이 많은 사람은 5, 최고 연봉이 낮은 사람이 1이에요. 우리는 이제 항상 머릿속으로 숫자 1이 좋은 숫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이 높은 거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숫자가 적으면 돈이 적은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 가시죠? 네네. 이제, 자, 그래서 사람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그리고 집을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겼어. 그래서 1에서 20등, 돈이 제일 없고, 제일 싼 집, 거기가 1분위.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21등부터 40등까지가 2분위, 41등부터 60등까지가 3분위, 이런 식으로 분위를, 근데 이제 5분위로만 나누는 게 끝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3분위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7분위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100을 기준으로 각각 3분위가 나오면 33.3%씩 끊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이제 나누기 해서 퍼센트에 들어가는 만큼이 1분위부터 7분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방향을 잘 보시면 자, 22년 12월에 발표된 평균 주택 가격인데 이쪽은 주택 가격의 1에서 5분이고 위쪽으로는 연소득, 가구 소득으로 따져서 1에서 5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체크가 되어 있는 3에서 3분위, 이거는 평균 수치란 얘기인 거지. 그쵸? 집값도 평균, 가구 소득도 평균인 상황이 주택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평균 5.3년. 네. 근데 내가 제일 가난해. 나는 제일 가난한데 제일 싼 집을 살 거야. 그러면 4.3년. 나는 제일 부자인데 제일 비싼 집을 살 거야. 그러면 8.8년. 나는 되게 부자인데 싼 집 살 거야. 그러면 1년만 해도 0.7개월, 0.7 만으로도 살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분위를 보거든요. 소득 분위별로. 근데 이거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소득 분위와 주택 가격 분위, 만약에 집값이 막 올라가, 계속. 네. 그럴 때 있잖아요.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집을 사는데 필요한 그 기간이 더 어떻게 돼요? 집값이 계속 비싸죠. 그럼 집 사는데 기간이 길어지겠죠. 근데 또 집값은 그대로 있었는데 국민 소득이 좋아져. 사람들이 각각 가구 소득이 좋아져.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집 사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수치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중간 수치만 이렇게 한번 쭉 보면요. 지금 이게 여기에 21년 1월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수집이 됐던 예전에 뭐 2013년 1월에는 전국에서 3분이 기본인 사람이 평균 가격이 집을 사는데 4.9년 걸렸다. 네. 근데 지금은 5.3년 걸린다.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주택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주택.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면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아파트 사는데 시간이 사실 생각보다 좀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수치 값으로 봤을 때 이때는 집값이 비싸니까 7년 걸렸어. 근데 요새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집값이 떨어졌더니 지금은 5.3년 정도 걸린대. 얘가 이 이제 분위 숫자가 점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집을 사볼까? 집 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적게 걸린대. 그러면 이제 심리상으로 요새 이제 기사에서도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료 볼게요. 요새에서 기사에서도 보면 갈아타기 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들 나오는 거 조금씩 보실 거예요. 그 작년 말, 그 다음에 작년 중반 이럴 때 하락이 굉장히 이제 심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시기에 아무도 집을 안 사. 그래서 지금 매매 그런 지수값이 엄청 낮았는데 조금 살만한가? 왜냐면 많이 떨어진 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지금이 갈아타기 좋은 시점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국가에서 금리를 조금 더 못 올라가게 이렇게 조정을 좀 해준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 좋은 조건으로 해준다거나 하면 네, 사볼까? 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임장을 다니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PIR 지수 같은 것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저게 굉장히 낮아지거나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살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KB 시계열에서 PIR을 늘 저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올려주고 있으니까 월간 자료 보실 때 함께 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시계열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자료를 빨리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지금 이게 새벽 기상 여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새벽 기상 체크가 2월분이 오늘까지 체크가 완료되는데 이 KB 시계열 방에 못 들어오셔가지고 체크가 잘 안 되신 분들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풀 인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KB 3월 지금 새벽 기상 모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 블로그
링크 단톡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3월에도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새벽 기상 함께 했으면은 좋겠고 2월, 3월 2월에 지금 프린징 하신 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2월, 3월 같이 프린징 하신 분들은 4월 달에 재밌는 이벤트를 또 같이 하도록 하고요. 3월 달에 나는 시작할 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 지금 시작할 때 2개월 단위로 뭔가 이렇게 한 달 단위로 이벤트를 하게 되면 너무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2달 단위로 해서 새벽 기상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 이제 임장 가거나 했을 때 운동 인증 좀 하게 해주세요 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운동도 같이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셔가지고 운동은 따로 새벽 기상처럼 이렇게 폼 만들어서 하지는 않는데 간단하게 그냥 제가 좀 이따가 운동 인증하실 분 해서 연결 댓글 정도로 우선 3월 달에는 한번 인증을 하는 걸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만들어서 체크는 해드릴게요. 따로 네이버 폼처럼 하지는 않고 한번 방에서 그냥 운동 가볍게 타임스탬프 정도로 인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걸로 네,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기 화면 캡처 좀 할게요. 화면에 얼굴 나와도 되는 분들. 네, 오늘 2월에 벌써 마지막 날인데 시간 너무 잘 가죠. 3월이야 이제 내일부터 또. 자, 하나, 둘, 셋. 올천자유님 V. 하나, 둘, 셋. 자, 뒤 화면도 조금만 캡처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 화면 뒤에도 많이 켜주고, 이제 여기 새벽 기상 인증하시는 분들 계셔서 화면을 다 켜두고 계셨어서, 자, 네, 감사합니다.